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둘째 주, 그러니까 33주 차 국내 증시 흐름을 보내주신 자료들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에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시장의 그 핵심 동향,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,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주 시장이 방향을 딱 잡았다기보다는 계속 좀 탐색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렇죠? 네, 맞아요. 오르락 내리락 했죠. 미국 증시도 좀 혼조세였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있었고요. 특히 그 외국인하고 기관, 이 수급 변화가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투자 주체별로 움직임이 좀 엇갈렸어요. 네, 바로 그 부분부터 한번 자세히 보죠. 먼저 코스피부터 볼까요? 코스피 보면 주중에 외국인이 확 들어온 날이 있었잖아요. 수요일. 네, 8월 13일 그날 6,300억 넘게 순매수했죠. 네. 그래서 좀 받쳐주나 했는데 주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막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. 맞습니다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주간 전체로 보면 외국인은 7천억 넘게 순배수를 했단 말이죠. 네, 7,174억 원이요. 근데 반대로 기관하고 개인은 팔았어요. 기관이 한 3,700억, 개인이 거의 8천억 가까이 순매도. 이 엇갈림, 이건 뭘까요? 바로 그게 이번 주 코스피를 읽는 뭐랄까 핵심 포인트 같아요. 그 외국인 매수세, 특히 수요일의 대규모 매수는 어쩌면 하반기 특정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근데 기관하고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건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외국 기대감과 내부 신중론이 좀 부딪혔다. 그렇죠. 팽팽하게 맞선 거죠.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시각 차이를 읽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흥미로운 해석입니다. 그럼 코스닥은 좀 달랐을까요? 거긴 보통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이니까요. 코스닥은 코스피랑은 조금 결이 달랐어요. 그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인 건 비슷한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그래도 조금 올랐거든요. 아, 상승 마감했군요. 네,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어요. 외국인이 한 1,100억, 기관이 한 660억 정도 순매수, 개인만 팔았고요. 오, 코스피랑은 다르네요. 거긴 외국인만 샀는데. 그렇죠.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을 본 거죠. 이건 아마도 그 일부 성장 테마 관련해서 중소형주에 좀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,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코스피랑 코스닥, 수급 구조가 달랐다는 점. 이거 기억해 둬야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시장 주변 자금 흐름 한번 볼까요? 이 데이터가 또 되게 눈에 띄는데. 네,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말씀이시죠. 맞아요. 고객 예탁금이 한 주 만에 1조 8천억 원이나 늘었어요. 엄청나죠?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한 690억 원 가까이 증가했고요. 네, 꽤 늘었죠. 시장은 약간 불안정했는데 이렇게 대기 자금은 오히려 늘어난 현상,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긍정적인 신호인가요?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. 잠재적인 매수 여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요.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는데 그런데요?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잖아요. 그런 국면이랑 연결해보면 이게 꼭 자, 이제 사자 하는 매수 대기 자금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오히려 불확실하니까 투자자들이 당장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자 하면서 자금을 그냥 예치해두는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관망 자금 성격도 있다. 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자금이 언제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올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유입 자체보다는요. 그렇군요. 자금 증가는 좋은데 그 성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네네. 외국인 매수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네.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나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우려 같은 외부 요인들이 상승을 좀 막았다. 그래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. 이렇게 정리될까요? 정확한 요약이신 것 같습니다. 어느 한쪽이 확 이기지 못하고 여러 변수들이 막 섞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. 시장이 지금 확신을 좀 필요로 하는 단계랄까요? 확신을 찾는 단계. 네,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망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. 역시나 다음 주도 변수가 많아 보여요. 자료들 보니까 미국 연준 발언이나 경제 지표 발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네요. 맞습니다. 특히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, 그 톤이
글로벌 금융시장 전체 방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,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IT나 2차 전지 같은 특정 업종들인데 이런 쪽에서 단기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지, 그게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. 네, 특정 섹터의 움직임.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설령 특정 섹터가 좀 움직인다 해도 그 힘이 과연 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큼 강할까?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부분적인 움직임이 전체를 끌고 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. 그렇죠. 네. 자, 그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대기 자금은 늘고 있고 또 특정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약간은 좀 미묘한 상황인데요. 그렇죠. 복합적이죠.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의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음 주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실 때 어떤 신호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? 꾸준히 유입되는 이 외국인 자금의 지속성일까요? 아니면 시장 예상을 뒤엎는 어떤 경제 지표의 발표일까요? 네,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 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